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한없이 권력을 누렸을 것만 같은 조선의 왕들은 과연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누군간 병으로, 또 누군간 독살로, 혹은 반정으로 그 마지막을 보낸 각각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종부터 명종까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의 아버지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선릉에 묻혀있는 왕이다. 성종에 대해 연려실기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왕은 총명하고 영벌스럽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경서와 사서, 성략에 깊이 통달했다. 백가의 글과 역법, 음악에까지 널리 통달하고 활쏘기, 그림에도 정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성종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결코 신하들에게 굽히지 않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또 사치를 좋아했다. 의정부에 사치를 경계하고 근검절약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사신의 논평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왕이 풍속이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근검하라는 하교를 내린 것이니 이는 왕이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사치한 습속은 모두 다 의복과 음식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겨 가까이 한데 연유한 것으로 참람하게 본뜨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드디어 풍속을 이루었으니 탄식할 따름이다. 성종 자신이 의복과 음식을 호화롭게 입고 먹는 것을 대신들이 본뜨고 다시 이것을 민간 사대부들이 본떠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성종은 야음을 틈타 궁궐 밖으로 자주 나들이를 나갔으며 술을 좋아하는 왕이었다. 조선시대 왕은 밤에 궁궐 밖을 못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종은 수시로 밤에 궁궐 밖을 나갔다. 그 때문에 야사 등에서는 성종이 여염집 여인네들과 놀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어우등과 성종의 관계설까지 돌았다. 그래서 세간에는 성종을 일러 주요순 야걸주라고 했다. 즉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고 밤에는 걸주와 같은 호색가였다는 뜻이다. 그만큼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성종실록에 나타난 성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은 73회에 걸쳐 나온다. 이 기록을 보면 성종은 자주 감기 증세가 있었고 종기를 앓기도 했으며 치통, 요통, 임질, 두통, 식상, 이질, 부종, 수전증, 서병 등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의 나이 27세가 되는 1483년 기록에는 성종이 서병과 함께 작은 종기를 앓았다고 한다. 또 1493년 8월 14일의 기록에는 성종의 입술 위에 종기가 터져 피가 나왔다고 했으며 9월에는 입술에 난 종기로 능에 참배하는 것을 연기하자고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이로 보건대 성종도 20세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종기로 고생했음을 알 수 있다. 내의원 제조 윤운노가 문안하자 성종은 이렇게 말했다. 배꼽 밑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난밤부터 조금씩 아프고 빛깔도 조금 붉다. 이 덩어리가 있는 부위에서 복통도 느껴지고 그것이 불그스름한 색을 띈다는 것이다. 의관들은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성종의 하복부에 나타난 작은 덩어리가 무엇일까? 혹시 종기인가?
하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종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신하들은 종기 전문가를 부를 것을 성종에게 청했다. 오랜 병고에 지친 성종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고 그날 종기 전문가인 전명춘이 입궐해 성종의 병세를 살핀다. 전명춘이 바로 입궐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 경기도 내에서 활동했던 의원으로 추측된다. 성종의 병세를 직접 살피고 나온 전명춘은 이렇게 말한다. 배꼽 밑에 적치는 참으로 종기인데 마땅히 종기를 다스리는 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유명한 종기 전문가를 불렀고 이제 그가 의술을 발휘하면 될 차례다. 그런데 그만 전명춘이 성종을 아련한 그날 성종은 사망하고 만다. 성종의 사망 원인은 오늘날의 대장암으로 여겨진다. 대장암이 폐로 번지고 그로 인한 흉수 때문에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이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증상은 변비와 설사, 혈흔이나 점액질병 같은 대변의 변화, 복통, 소화불량, 복부에서 만져지는 덩어리, 체중 감소, 구토 등이다. 그렇다면 여름부터 시작한 이질은 바로 대장암 증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체중이 계속 줄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그렇다. 결정적으로 하복부에서 만져진 작은 덩어리가 바로 암덩어리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장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다. 암세포가 폐로 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침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종의 배꼽 아래 종기는 대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종은 피부가 아니라 오장육부에 종기가 생겨서 사망한 것이다. 연산군은 1476년 성종과 후일 패비가 되는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중궁전인 교태전에서 태어난 왕이다. 연산군 이전에도 궁궐에서 태어난 왕이 2명이 있으나 이들은 세자빈의 거처인 자선당에서 태어났다. 연산군은 희대의 폭군으로 역사에 남았지만 조선시대의 완전한 왕권을 누리며 전제군주로 군림한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만은 모든 역사학자가 인정한다. 연산군 이후 어느 왕도 신하와 백성 위에 홀로 당당히 서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 왕은 없었다. 오히려 왕이 신하의 눈치를 봐야 했고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 자신도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산군의 폐위는 조선의 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산군은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보자면 궁궐에서 원자로 태어나 왕의 자리에 오른 첫 번째 인물이다.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지만 반정에 의해 쫓겨난 첫 번째 왕이기도 하다. 연산군 일기는 연산군의 폭군으로서의 행보는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한다. 연산군이 세자 시절 아버지 성종이 불러 다가가려 했는데 난데없이 사슴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의 옷과 손등을 핥아댔다. 이 사슴은 성종이 아끼던 짐승이었다. 연산군은 사슴이 자신의 옷을 더럽힌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성종이 보는 앞에서 사슴을 발길로 걷어찼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종은 화가 나서 세자를 꾸짖었다. 성종이 죽자 즉위한 연산군은 가장 먼저 이 사슴을 활로 쏴 죽여버렸다. 연산군 일기의 기록은 이렇다. 성종이 사망하자 왕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서러워하는 빛이 없으며
후원의 술록을 쏘아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며 놀이 즐기기를 평일과 같이 했다.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연산군은 나름 건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문을 싫어하고 사냥을 좋아했으며 여색을 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문약한 왕이라기보다 무인 기질이 강한 군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질이 그랬기에 독재와 폭정이 가능했으며 또한 건강이 그것을 뒷받침했을 것이다. 연산군 일기에도 연산군은 고질병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천리보다 인욕을 택한 연산군의 행동은 그의 몸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 연산군의 질병 기록은 세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온갖 잔병을 달고 살았다. 대표적인 것이 면창이다. 이것은 얼굴에 나는 병이다. 1493년 8월 3일엔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자 얼굴에 종기가 있는데 오래 낫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94년에도 내의원 제조 윤필상과 윤운노가 세자의 얼굴에 난 종기가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 우리나라 의원은 문견이 넓지 못해 약을 쓰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중국엔 반드시 양의가 있을 것이니 어찌 좋은 처방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성종이 그렇게 하라고 전한다. 연산군은 자신의 잔병을 경영 같은 공부를 피하는 핑계로 삼기도 했다. 기침과 감기로 경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는 기록이 나온다. 1497년엔 안질로 책을 읽을 수 없다 하고 그해 10월엔 혓바닥 통증으로 눈썹이가 가렵고 더워서 두통이 난다고 경연을 피한다. 그러나 이 꾀병의 그늘 속에서 연산군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산군 일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시작은 소변을 찔끔찔끔 자주 보는 증상이었다. 연산군은 큰 키에 가는 허리, 뽀얀 얼굴, 적은 수염을 가졌는데 이것은 양기가 허약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신체 조건이다. 이것으로 보건대 연산군은 허약하고 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 성종이 사망한 후 여차라는 오두막에 기거하면서 하루 5번 곡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체질이 허약해졌을까. 1506년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쫓겨난 지 2달 만인 11월에 강화도 교동에서 역질에 걸려 사망한다. 31살이었다. 당시 기록엔 연산군이 역질에 걸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연산군의 사망 원인은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는 피부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부병으로 인해 성격이 포악해졌을 수도 있다. 조선의 왕들은 체격이 우람하고 수염이 풍성한 말하자면 대장군과 같은 풍모였다면 연산군은 정반대인 체구와 외모를 지녔다. 야사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종과 패비 신씨는 상당한 미남과 미녀였으므로 연산군도 남다른 용모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지금의 꽃미남에 속하는 귀공자풍 외모였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꽃미남에 속한 연산군의 얼굴을 망친 병이 있었다. 바로 얼굴을 덮는 부스럼, 곧 면창이다. 면창에 대한 기록은 이미 언급했듯이 연산군 일기 곳곳에 나온다. 뽀얀 얼굴에 면창이 생겼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꽃미남의 인물을 망친 것이다.
연산군을 상당히 괴롭혔던 이 면창의 정체는 모낭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한창 사춘기에 얼굴이 그와 같았으니 세상 삶이 온통 짜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짜증은 화를 동반하고 화는 폭력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연산군의 광기는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조선 역사상 성군의 가장 극렬하게 역주행한 광기의 폭군인 연산군은 어쩌면 인격 장애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연산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역질이라고 연산군 일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연산군의 죽음은 인격장애로 인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산군의 생명줄을 쥐고 있던 반정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옥새를 순순히 내준 연산군은 목숨을 건졌으나 위리안치된 그의 목숨이 길 수는 없었다. 10살짜리 세자와 두 왕자까지 죽여버린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살려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1506년 11월 8일 중종은 내관 박종생을 보내 수의를 내리고 장례를 감독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연산군이 병에 걸려 죽었고 중종이 후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산군의 발병 날짜와 죽은 날짜에 대한 보고는 연산군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준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이 연산군이 역질에 걸렸다고 보고한 것은 11월 7일이다. 그리고 다음 날 8일 김양필은 연산군이 6일에 죽었다고 보고했다. 연산군이 병에 걸렸다고 중종이 보고를 받은 날짜가 7일인데 그 전날 연산군은 이미 죽었던 것이다. 강화도는 한양까지 파발을 이용하면 하루 안에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중종은 연산군이 죽은 다음 날에야 병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망 원인도 의문이었다. 연산군의 사망 원인인 역질은 전염병이지만 함께 생활하던 나인들이나 유배지를 지키던 군졸들은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산군의 사망 원인은 역질이 아닐 확률이 높다. 만에 하나 명나라에서 시비를 걸거나 뜻밖의 변교가 생겨 연산군이 보기라도 한다면 그 피바람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었다. 중종 반정 당일 활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던 강성한 연산군은 귀양 간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연산군 일기는 연산군에 대해 호의적인 단어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인종은 1515년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1520년 6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어 25년간 세자로 머물다가 중종의 뒤를 이어 1544년 왕위에 올랐다. 인종은 3세에 능히 글의 뜻을 알 정도로 총명했다. 또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게다가 절제된 생활을 하여 동궁에 머물 당시에도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는 모두 내쫓았다. 거기다 도교에 깊이 매료되어 여자를 멀리하는 금욕주의자이기도 했다. 인종의 병이 인종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인 1545년 6월 4일인데 이날 인종은 최초로 약방 제조들의 문안을 받는다. 이때 인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 더위 증세가 조금 있을 뿐이니 문안하지 마라. 그리고 첫 문안 이틀 후인 6일 약방 제조들이 다시 문안했을 때
인종의 답은 한층 환해진다. 이제는 기후가 덜하니 무난하지 마라. 이렇게 몹시 더운데 와서 무난하니 도리어 미안하다. 이후 10여일 동안 인종실록에는 약방의 문안 기록은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모를 본 기사만 나온다. 그러다 17일 문제에 주다래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인종이 문정왕후 윤씨가 내놓은 다과를 먹고 독살당했다는 야사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다. 영의정 등 상공이 인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내일 경사전에 주다래를 지낸 뒤에 대비전에 문안하시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지금 전하의 옥체가 강령하지 못한 데다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하시면 혹시 중병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멈추소서. 내 기후가 이제 매우 좋아졌으니 무더위를 당했더라도 편안히 앉아서 오래도록 제례를 그만둘 수 없다. 이렇듯 삼공이 주다래와 대비적 문안을 그칠 것을 아려는 판국에도 문정왕후는 이에 관해 아무런 말도 없었다. 인종은 주다래를 지내고 문정왕후에게 문안했다. 이날 문정왕후는 어가를 따르는 시종과 제장에게 술을 먹이고 시종에게 후추를 넣은 흰 주머니를 내리는 등 일행을 환대했다. 그동안 인종은 대비전에서 문정왕후와 다과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인종은 갑자기 약방의 명에 약을 지어드리게 했다. 인종의 병은 이질, 즉 심한 설사였다. 주달의 직후부터 설사가 나더니 20일부터 증세가 심해져 약방의 입진을 받은 것이다. 25일 박한종은 인종이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운이 매우 지쳐있고 구역 증세도 있어서 그저께부터 수라를 통 들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종의 증세가 위급해졌다. 눈동자가 술 취한 사람처럼 흐릿해지고 손바닥이 매우 더워졌다. 그러다가 기운이 가라앉아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헛소리하는 증세가 나타났다. 인종의 병이 위급해지자 의원들은 별각의 고요한 곳으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종은 경복궁 안쪽 한복판에 있는 아미산 동쪽의 청연으로 옮겨졌는데 이 조치가 조금 효험이 있었는지 스스로 일어날 정도로 기운을 회복했으며 열도 잠시 내려 미음을 들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정왕후가 소동을 일으킨다. 갑자기 궁궐을 나가 의예공주의 집에 머물러 쉬면서 청연으로 가서 인종의 병세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명분이었다. 인종의 증세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가주서, 안명세, 검열, 윤결 등은 한결같이 문정왕후의 이 의외의 거동을 만류하고 나섰다. 상의 옥체가 위급하시더라도 대비께서 친히 문안하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경동만 더할 뿐입니다. 인심이 의고하고 경동하여 위아래가 황급하면 변고가 일어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정왕후가 벌인 소동은 의예공주의 집이 궁궐 밖 여염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평소에도 문정왕후는 궁궐 밖에 나갈 수 없었다. 한번 왕비가 되면 죽을 때까지 궁궐 밖 구경을 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 과부인 문정왕후가 궁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인종이 와병 중인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정왕후가 이런 소동을 벌인 이유는 분명했다. 모든 백성에게 인종이 와병 중임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사실 궁궐 밖의 백성은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없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인자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므로 그가 즉위한 지 1년도 채 안 돼 사망할 경우 그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 것은 분명했다. 문정왕후가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인종의 병석을 지킨 사람은 인종의 외숙인 대윤 영수 유님이었다. 유님은 병석에 있는 인종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유님은 주달의 후 데비전을 문안했을 때의 일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증거도 없는 그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인종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8일, 어이 박세권은 드디어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애통하여 수척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매우 손상되어 병이 뿌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정왕후는 또다시 거동소동을 일으킨다. 인종이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다. 거동 장소는 여전히 의예공주의 집이었다. 문정왕후의 방문은 병고 안에 정신이 없는 대신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영의정 윤인경이 만류하여 타협안을 제시했다. 공주의 집은 여염에 있으므로 결코 옮겨서는 안 되니 마지못하면 승정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정원은 경복궁에 있어 인종이 있는 청연로와 가까웠다. 그러나 승정원이 비록 궁궐 내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다. 문정왕후가 승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승정원이 진물을 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간단하게 말해 문정왕후가 인종을 도와주는 일은 그냥 데뷔 전에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홍문관에서는 문정왕후가 승정원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고 문정왕후도 승정원은 불편하다라며 의예공주의 집으로 거동하겠다고 계속 고집하다가 대신들과 대관들이 거듭 만류하자 겨우 소동을 멈추었다. 문정왕후는 이런 식으로 인종의 병 치료에 바쁜 대소신료들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이런 소동 속에서 29일 인종은 박세거가 올린 소시 호탕을 들기를 거부하고 나선다. 내 병이 어찌 이 약을 마시고 낫겠는가. 인종은 생에 대한 미련을 포기한 듯 유님 등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조광조 복직과 혈량과 복설은 내가 늘 마음속으로 잊지 않았으나 미처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평생의 큰 한이다. 조광조 등의 벼슬을 일체 전일처럼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혈량과도 전에 아뢰은 대로 그 과를 회복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전이 교서를 내렸다. 경원대군 이완에게 전의한다. 경들은 더욱 힘쓰고 도와서 내 뜻에 부응하라. 인종은 청연루 아래 소침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이었다. 야사는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떡을 줘 독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인종실록에는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 때 인종실록이 작성되었을 테니
있을 리가 없다. 인종실록은 인종이 아버지 중종에 대한 슬픔이 지나쳐 몸을 망쳤고 그렇게 얻은 심혈과 이질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인종의 질병에 대한 기록 중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관련해 1545년 윤 1월 9일의 기록이 있다. 인종의 증세에 대해 한의사들은 일종의 거식증이라고 진단한다. 인종의 거식증은 결국 오장육부를 망가뜨렸는지 이질과 심혈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인종에게서 나타난 발열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되는 발열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며 의사들은 이것을 불명열이라고 한다.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다. 대부분 불명열은 숨겨진 감염으로 생기며 여기에는 약물과 관련된 것도 있다. 민종은 몸에 열이 많이 나다가 조금 괜찮아졌다는 기록이 나오며 먹을 것을 거부한 기록도 보이는데 인종처럼 젊은 사람이 갑자기 미각과 후각을 상실했다면 그 원인으로 최근에 알았던 심한 감기나 바이러스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각 상실이나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잃게 되는 원인으로 뇌종양이 있다. 이 두 기능이 갑작스럽고 지속적으로 나빠진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사망 하루 전인 6월 29일은 가장 긴박한 하루였다. 나인들이 말하길 상께서 한참 잠드신 뒤에 갑자기 열에 괴로워하시는데 이따금 헛소리를 할 뿐 아니라 기운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라고 한다. 이러한 증상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결국 인종은 그 재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은 1448년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1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친정에 나선 중종은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를 중용했으나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해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등 중종 치하의 전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중종실록에 나타난 중종의 질병을 살펴보면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질병을 앓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중종을 가장 괴롭힌 것은 종기로 보이며 나이 40세가 되는 1527년에 종기를 앓았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57세가 되는 1544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기록이 나타나다가 그해 11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중종이 앓았던 질병은 산증이다. 산증은 하복부 통증이 위로 치받쳐 올라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병이다. 의관들의 처방에 차도가 없자 여의가 극적인 처방을 구사해 관장을 해서 대변을 직접 배설시켰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된 대표적인 경우다. 왕노릇이 정말 힘들었는지 19살에 왕이 된 중종은 40세에 이르러서야 종기를 앓았다. 중종은 어깨 부위가 아프고 붓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거의 6개월이 지나서야 종기가 어느 정도 치료되어 중종은 의관들에게 상을 내린다. 중종은 또한 치통으로도 고생했다. 1519년부터 154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치통으로 고통을 받았다. 중종이 치통으로 고생은 했지만 그렇다고 치통이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중종을 사망하게 한 것은 산증과 복통이다. 산증은 생식기가 붓고 아픈 증세를 말한다.
담도나 요로가 담석이나 결석으로 막힐 때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느끼는 통증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심하다. 이렇게 아픈 통증을 산통이라고 한다. 아이를 낳을 때의 산통이 아닌 아랫배가 아픈 산통이다. 중종의 산증은 대장이 막혀 생긴 산통이다. 중종은 대변을 오래도록 못 보았다는 기록을 볼 때 대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종은 어떤 이유 때문에 대변을 보지 못했을까? 대부분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항문을 딱딱한 대변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딱딱한 대변은 변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배변 욕구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지만 배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종은 심한 열을 동반한 것으로 보아 어딘가 염증이 생겨 곪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맹장이나 결장, 직장의 염증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중종은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을 반정에 올린 신하들에 의해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제대로 된 정치도 못했다. 더구나 처자식과 이복형 연산군에 동조한 신하들을 도륙했던 어리석은 중종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명종은 1534년 중종과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환이다.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가 딸 4명을 낳은 후 34살의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당시 나이로 34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40세 후반이 넘는 나이인데 그런 까닭에 문정왕후는 명종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중종의 둘째 아들이자 인종의 이복동생으로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은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았다.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이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나 문정왕후가 죽은 후 명종은 선정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외삼촌의 위세에 눌려 단 한 번도 왕권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불안한 군주였다. 하지만 연산군 때부터 일어난 4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파는 훈구파를 누르고 살아남았지만 그동안 백성들의 삶은 무참히 무너졌고 국방력도 약해졌다. 명종은 정비 1명과 후궁 6명을 두었지만 자녀는 인손왕후 심씨에게서 얻은 순회세자가 유일했다. 순회세자는 명종이 18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12년 뒤인 156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 일로 명종은 엄청난 절망감과 슬픔에 사로잡히는데 이 때문에 명종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명종은 문정왕후가 죽자 인종처럼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3년상을 마치자마자 34살의 나이에 죽음에 이르렀으니 문정왕후는 자식을 2번 죽인 꼴이 되어버렸다. 명종은 평소 의식주 습관도 문제가 있었다. 너무 더운 곳에 거처하고 너무 두꺼운 옷을 입었으며 찬 음식을 즐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도 여름에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랫동안 심혈을 앓은 명종의 소화 기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명종은 즉위 직전 전염병이라고 하는 학질을 앓았다. 의학적으로 볼 때 면역력이 약했던 것이다. 때문에 명종의 단골 질병 중 하나가 감기이기도 했다. 후계자 문제에서 명종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핏줄을 염두에 두었다. 심지어 지나친 방사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식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명종의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565년엔 강력한 후원자였던 어머니 문정왕후가 사망한다.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당시 권력의 핵심인 윤원형은 바로 영의정 자리에서 쫓겨난다. 윤원형의 첩이면서 안방에서 조정을 흔들었던 정난정은 본처를 독살한 혐의로 고소당한다. 왕후의 작은아버지였던 심통원마저 쫓겨나면서 명종의 친위 세력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본래부터 심혈을 앓고 있었던 명종은 이러한 정치적 환경 변화에 큰 충격을 받으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다. 1565년 명종은 열이 심해져 입시한 신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 대신들은 명종의 건강엔 관심이 없고 명종에게 후계자 문제를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명종은 강하게 내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궁중전에서 생각해 처리할 것이다. 물론 본심은 종친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의 아들을 후사로 정할 뜻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대신들뿐만 아니라 사관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명종이 갑자기 위독해지자 인순왕후 심씨와 몇몇 대신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명종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명종의 분명한 하교가 없는 가운데 영의정이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지 왕비를 압박했고 인순왕후 심씨는 마지못해 하성군을 지목했다. 이것이 바로 을충년의 하서 사건이다. 명종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세상을 떠났지만 병으로 허약해진 왕의 권력이 후계자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